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 국어 시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글을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1페이지 제일 위 문단까지 우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분석할 때는 이러한 설명문을 읽을 때는 어때요? 핵심 내용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읽기 과정에 대해서 점검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이런 일련의 독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0페이지도 마찬가지 178, 179페이지 보면 옆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글씨로 가상의 독자를 설정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문단에, 이 단원에서. 그래서 가상의 독자는 이 글을 읽어가면서 어떤 사고 과정이 펼쳐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한번 참고해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글을 읽어가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첫 문단의 질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실험의 결과가 그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실험을 이 필자가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79쪽도 보시면 글 중간에 이러한 시각자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봤죠. 공을 서로 토스를 하는 헬스를 세라고 했는데 중간에 고릴라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 고릴라를 그 피실험자들이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또는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한번 실험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무주의 맹시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실험이었죠. 이러한 실험 과정을 이 사진이나 말풍선 같은 이런 시각 자료를 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중간에 동영상 장면이 제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동영상 장면을 보니까 실험 내용이 글을 읽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구나.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시각자료 제시의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필자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질문거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글을 읽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무주의맹시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나 라고 이 가상의 독자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실험 관련 서적을 찾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개념을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이제 또 다른 독서 전략을 또 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조사해보기 또는 관련 책을 찾아서 무주의맹시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책을 찾아 글들, 무주의맹시와 관련된 다른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기라는 그런 독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또 보면 이 첫 문장이 무슨 뜻일까?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 그때? 그죠? 이 고릴라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무주의 맹시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다라고 보시죠. 무주의 맹시. 무주의 맹시가 뭐였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를 무주의 맹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무주의 맹시가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문장은 무슨 뜻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의미를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81페이지 첫 번째까지는 우리가 핵심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우리가 글을 읽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글을 한번 계속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이 아마 7번째 문단일 거예요.
자, 7문단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렇죠. 시각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각피질. 시각피질. 옆에 보시면 자료실에 나와 있죠. 시각피질. 뭐, 대뇌 피질의 맨 뒷부분에서 시각에 관여하는, 뭐, 시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눈이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죠. 빛이 물체에 튕겨서 반사가 되는 그 물체를 튕겨서 반사되는 그 빛이 눈알을 통해서 들어와서 눈 뒤에 있는 망막의 시각세포에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그 신경을 따라서 시신경을 따라서 뇌의 시각피질로 도착한다 했죠. 거기에 그 시각피질이죠. 그래서 시각피질이 우리 뇌에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관장하는 그러한 역할하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피질은 어때요?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약 30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피질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약 거의 30개 정도의 역할을 따로 담당하는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피질의 어떤 영역별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각피질의 영역별 역할. 그래서 시각피질 보시면 영역이 한 30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뭐 V1, V2 영역 같은 경우는 선이나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V3는 뭐 형태, 그 물체의 형태를 인지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V4는 뭐 색을 담당하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뭐 30까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거 보시면 시각피질 영역별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이 시각피질이 각각 30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30개의 영역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시각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시각피질이 올바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30개의 영역이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능을 해야지만이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시각피질의 각 영역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동시에 조율돼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유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추. 논증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추가 무슨 뜻이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추. 그래서 유추란 같은 종류의 것을 비슷한 다른 것을 가져와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루어 추측하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역 또는 비슷한 것에 기인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미루어 추측하는 일.
이렇게 유추를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유추가 사용되느냐, 각각의 시각 피질의 각각의 영역이 동시에 조율되어야 되는 것을 뭐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케스트라의 각각의 악기들이 동시에 조율되어야지만이 완벽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작동되는 그 모습을 뭐에 유추해서 설명을 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연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유추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그냥 시각 피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그냥 하고 끝내는 것보다 훨씬 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점이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8번째 문단에서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동시에 조율되어야지만 우리는 완벽한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째 문단이죠. 9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처음에 예를 들어 라는 표지가 나오네요. 표지. 이런 거를 내용 연결 표현 또는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속부사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올지 대충 예측을 해가면서 글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라는 이 내용 연결 표현, 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앞에서 설명한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의 어떤 역할에 대해 제 기능을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구문단에서 봤더니 어떤 점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V4가 뭘 관장한다 했습니까? 색을 담당하는 V4가 고장이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색을 구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뭐 움직임을 담당하는 V5 영역이 손상되면 자동차를 보아도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약간 시각 정보가 왜곡돼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단 보시면 열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까? 이제 뇌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뇌. 시각 피질이 속해 있는 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우리 뇌는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뭐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보 또한 한정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뇌에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 이러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어떤 지금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굳이 필요 없는 정보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뇌가.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를 해온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지 전체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릴 수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을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뻔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왜? 그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 뇌가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어떤 전략이죠? 선택과 집중 또는 적당한 무시.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뇌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를 위해 뇌가 선택한 전략이죠. 정보 처리를 위해 뇌가 선택한 전략. 이 전략이보다 선택과 집중. 집중이다.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을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번째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 이거를 같이 다른 표현으로 이게 나타내고 있죠. 선택과 집중.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방금까지 다뤘던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청각. 여러분들 다양한 우리 세상은 다양한 소리가 이제 들리겠지만 우리는 뭔가 집중을 기울여서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그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했어요. 밥 먹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컴퓨터 게임에 막 집중하다 보면 어머니가 밥 먹어라 라고 했던 말을 듣지 못하죠. 내가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한 그 말을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느라 듣지 못한 거죠. 귀에는 들렸지만 우리 뇌는 듣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받아들여 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려드는 10대 아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뇌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운 선택한 어떤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11문단에서는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뇌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촉각, 청각, 미각 이런 것들 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12문단. 자,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식이 뭐예요? 선택과 집중.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또 내용 연결 표현이 또 나오네요. 그러면 앞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헛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이 맞는 거야 라고 서로 우기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뇌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사용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만이 다 옳은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것만이 옳아라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잘못된 정보를 놓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봤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어떤 방향 또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인정하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자.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도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글쓴이는 왜 이렇게 글을 끄매졌을까? 왜 이렇게 글을 끄매졌을까? 하는 그런 질문.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러한 시각 피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 필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고자 이렇게 글을 끝맺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자의 의도도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읽기 중 내용이 끝났어요. 자, 핵심 내용 뽑아내면서 우리가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은 후 단계에 접어들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읽은 후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읽은 독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과 조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읽은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글의 내용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핵심 내용을 우리가 뽑아냈으니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읽기 전에 예측했던 것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찾았는지 점검과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문단까지 한 편의 글을 다 한번 우리가 읽기 중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양식을 올려줄 테니까 한번 183페이지의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양식은 따로 올리지 않을게요. 183페이지의 문제를 풀어가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38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수업에 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강의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183페이지 풀고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